자, 오늘 동아일보가 공방만 난무하는 여야, 공약은 안 보이는 대선이라는 제목하에 국가경영 청사진 제시 못하는 주자들 해서 이재명이 여당 후보 선출 2주가 넘도록 대장동만 반박하고 있고 1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27일에도 고발 사주 의혹 조폭 논란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냈을 뿐 정책과 관련된 어떤 발표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제도 이재명은 황무성 문제와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 지침서의 최종 결재는 유동규가 아닌 황 전 사장이다 하면서 황무성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황 전 사장을 대신해 유동규가 공모 지침을 확정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황무성을 사임시키는 압박에서 이재명이가 관계 있으면 이것이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 사례처럼 이재명이 책임으로 갈까봐 그 부분을 들기 위해 날리고 또 어제 관악의 시장에 가서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갖다가 말했다가 논란이 일었고 캠프는 고민했던 것은 맞지만은 도입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비판이 이어졌어요. 더불어 거수기당은 다음 달 2일이나 돼서야 당 선거 대책위를 가동할 걸로 보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약을 가다듬고 있지만은 국민에게 제시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공약에 대해서 더불어 거수기당이 받기에는 좀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대선 공약이 쟁점이 1호가 돼야 될 건데 기본소득이 이재명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다는데 당 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가 여전하고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측은 이 신복지 자신이 이야기해온 신복지와 조화가 안 된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재명이가 1호 공약을 전환적 공정성장이라 해서 기후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경제성장을 말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이재명의 대표적 공약은 기본 시리즈라서 1호 공약은 어쨌든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사실상 이재명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주택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주거 문제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 측은 당초 경선 때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선을 긋고 저거들이 매우 강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려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한테 가서 이 SH공사 사장을 하려는 경실련 출신 김헌동이 형 김태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의 진보 학자죠. 자, 이 사람하고 강남은 한신대 교수, 이 사람은 또 기본소득. 그래서 이 둘을 놓고 이재명이 주택 문제와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시대가 부동산 문제가 이 문 정권이 저지른 가장 중요한 실책이고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재명은 문재인의 부동산 문제를 개성하고 가기보다는 문재인과 완전히 차별화된 자신의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또 그 김태동이라는 사람이 제가 언론에 글을 실으면서 이 문 정권의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 민간 토지 상승분이 772조다. GDP의 40%다. 그래서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래서 문 정부가 군사 정부보다 못한 부동산 정책으로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역을 만들었다고 김태동 교수가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같은 진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판이죠. 이 문제를 이걸 지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가장 경제참모 두 명인 강남훈, 김태동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끌고 갈라 했는데 대장동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이재명이 도대체 이 부동산 문제를 꺼낼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1호 공약으로 이재명이 부동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장동, 위례, 백현동에서 이재명의 지금 행태를 본 국민들이 이재명이 부동산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기본주택을 갖다가 확대해서 국민 앞에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부동산 문제를 말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렇게 똑똑한 놈이 왜 네가 시장할 때는 성남시장 할 때는 그따위로 했느냐? 그거 한번 대답해봐라. 1,100만 원에 판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렇게 안 됐냐? 관리 감독의 책임이냐? 아니면 같이 해먹었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 무주택자와 2030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 텃밭이에요. 실제로 보면 집 없는 사람들이 세대수로 보면 국민의 절반쯤 될 겁니다. 지금 1인 세대가 뭐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자, 1인 가구의 비율이 31.7%나 되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집이 없다고 봐야 돼요. 또 그 외에도 무주택자들이 또 많으니까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 주택 보유율에 넘어서는 실제 광범위한 무주택 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이 사람들한테 표를 얻는 것이 이재명의 가장 옳은 선거 전략이겠죠. 또 이 사람들 중에는 20, 30, 40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를 접근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은 기본소득보다는 주거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더 강하게 어필할 거예요. 돈 매달 조금씩 나눠주는 것하고 집 문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제일 큰 고민은 집인 겁니다. 그래서 LH 때 그렇게 많은 분노가 2340에서 터져 나왔던 거죠. 이재명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이제 이 용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지가 한 행동을 잘할 건데 대장동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걸 갖다가 뻔뻔하게 뛰어넘어서 이 1호 공약으로 주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곳곳에서 그렇게 주거 개혁과 새로운 주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줄 아는 네가 정작 성남에서는 와 그랬노?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뻔뻔한 이재명이라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해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하기에는 그럼 1호 공약 내자마자 공격이 들어와서 논란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이재명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이 다수가 기본소득은 지금 과하다라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기본주택은 지금 대장동 때문에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기본대출이라는 것이 1호 공약이 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성장 정책에 대해서 기껏 이야기해야 될 건데 이 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1호 공약은 가장 보편적이고 확고한 지지 기반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폭등에서 이재명 같은 포퓰리스트가 그야말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지금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재명도 참 딱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지 주변에 강남훈이나 김태동 같은 사람은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가장 비판하는 투기 사회에 대한 반대론자들인데 그런데 이재명 본인은 실제로 완전히 투기꾼들과 결탁된 지자체장으로서 너무 전형적인 행동을 했다. 아니 너무 전형적인 게 아니라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이 부동산꾼들과 결탁한 시장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서 기본주택을 이야기하면서 해먹는다? 대통령은. 자, 이런 걸 모를 때 기본주택이라는 게 통했지요. 이제 기본주택이 무너지면서 기본소득인들, 기본대출인들,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가 국민 앞에 통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대장동이 1호 공약 기본주택을 무너뜨리면서 이재명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